풍정의 팔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혼할 운명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면은 여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도저히 이 남자와 같이 못 사니까 제가 이혼할 팔자가 되는지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궁합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혼한다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탁 하면은 뭐죠? 어떻게 해요? 당신 혼자 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에 이혼을 해야 될 팔자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판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나면은 내가 저 남자가 도저히 못 살겠어, 아니면은 저 여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이혼할 운명인가, 두 번 결혼해야 될 운명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죠. 이혼을 하시는 거는 당신 마음에 달리는 거다,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무엇이도 뭐죠? 이혼할 운명이다 하니까 이혼을 하던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참 이혼할 것 같은데 궁합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자, 흔히 이혼할 팔자인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좀 드려야지 혹시나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지? 이것을 보신 분들이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사주 이론상으로 이혼할 팔자를 주고 제가 나이를 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특히 말하면 이제 궁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첫째, 이제 궁합 문제 있어가지고, 그죠? 서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달이 일간이라 그래요. 태어난 날이니까 일간끼리, 그죠? 일간끼리 서로 충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궁합이 안 좋으니까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띠를 보는 거예요. 띠를 보면서 뭐죠? 이 띠끼리 서로 충격을 하거나, 그지? 또 뭐 흔히 말하는 원진살이 있거나, 그지? 흉살이죠. 흉신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깨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지간이 있으면 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일지, 배우자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지가 또 서로가 충격할 경우에도 궁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뭐죠? 어렵다. 또 월끼리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혼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니까 바로 깨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궁합 문제죠. 그건. 두 번째 뭐냐면은 사주상 특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란 게, 특히 이제 여자 쪽에 보면은 여자 쪽에 이 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관이란 것이 뭐죠? 두 개나 세 개쯤 되면은 뭐죠? 관이 남자를 의미하니까 관이 두 개, 세 개쯤 되니까 남자가 두세 개 되니까 뭐죠? 애인을 만들든지, 그지? 뭐 결혼을 두세 번 하든지, 이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사주에서 뭐죠? 사주에서 우리 보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상관이, 그지? 관성을 극하는 구조, 그지?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남편을 치니까 뭐죠? 살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 없어도 뭐죠? 여자 사주에 상관만 강해도 두 번 결혼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는 세 번째,
남자인 경우에는 요 반대입니다. 그죠? 재성이 두세 개쯤 되면은 재성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되니까 재성이 두세 개쯤 되면은 한 번 더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죠? 바깥에 여자를 두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한테 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것만 보는 거죠. 그게 주로 뭐냐면은 이혼의 문제는 옛날부터 뭐죠? 주로 여자 문제로 한 거죠. 여자. 그래서 남편 잡아먹는 사주다. 그죠? 또 제가 볼면서 보면은 사이 잘못 들어가지고 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며느리 들어오고 그 집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부 잘못을 여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혼은 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혼이 왜 이혼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주상 얘기들이고, 그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근거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궁합이 안 좋아도 뭐죠? 안 좋아도 성격이 두 사람 다 좀 유하고 환경적으로 뭐죠? 좀 엄하고 체면을 중시해야 될 집안이라면은 이혼 확률이 떨어지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자 이혼의 사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성격입니다. 성격입니다. 이 성격에서 유래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나갑니다. 첫째 뭐냐면 뭐죠? 금전 문제도요. 금전적 문제. 그것도 성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집에는 남편이 돈 잘 벌다가 어느 날 사업 망해가 고생하면은 여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거 뭡니까? 여자 성격이잖아요. 근데 망했는 남편 옆에서 계속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뭐죠? 변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집안의 그죠? 집안 사정입니다. 집안의 독특한 사정들. 그죠? 이런 것을 성격으로 서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싸움하지 않으면 이혼 잘 안 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싸움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두 번째 흔히 말하는 철학으로 가면 어떤 얘기 말합니까? 실제로 성격이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다면은 성적 차이라 하더라. 그죠? 맞습니다. 성적 차이도 이혼 사유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성격 차이입니다. 그죠? 이거 뭐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다른 여타 이유들이 많이 좋다 하더라도, 그죠? 돈도 있고 하더라도 성격이 안 맞으면 뭐죠? 싸웁니다. 그죠? 이 싸움이 계속되면 뭐죠? 갈라서고 싶죠. 싸움이 되면. 제가 옛날에 그 아침마당에 부부 탐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KBS에. 그게 보면 패널 중에서 이제 그 송수석 박사님이나 그 음영란 씨가 이제 그 풀어주죠. 문제를. 그게 보면은 한쪽에 분명히 문제가 클 경우에는 답이 나와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걸 바꾸죠. 근데 가끔씩 제가 그걸 보면은 남자, 여자 두 사람 다 뭐죠? 괜찮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뭐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혼 사유도 되지만은 두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도 이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A라는 사람 남자와 B에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참 보니까
상당히 인격적으로 개척이 된 사람이고 나무를 듣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무를 듣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는 뭐죠? 대화만 하면은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뭐죠?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죠?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다시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를 완전히 알아야지 이해를 하죠. 상대의 성격이라든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다 알 것 같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뭐죠?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서로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알려주고 그 중에서 뭐죠? 한 사람이 죽어야 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해를 한다거나 그죠? 이해는 뭐죠?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를 모르면은 안 되고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러면은 뭐죠? 그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다소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뭐죠? 흔히 말하는 죽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죠? 돌아가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죠? 저는 이혼이 절대로 나쁜 것만 아니고요. 그죠? 또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요. 왜? 자식을 봐서라도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나아요. 매일 뭐죠? 전투 모드가 되고 코피가 터지고 이런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느니 이혼이 나아요. 그죠? 또 상대 배우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고요. 계속 성격으로 부딪힌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도 성격에 문제 있다는 거죠. 절대로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돌진해도 뭐죠? 맞서지 않고 피해버리면은 소리는 나지 않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누가 한 사람이 뭐죠? 죽어야지 삽니다. 그래서 이혼이 좋다 나쁘다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 상황을 곰곰이 해서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렇지 않고 일부 문제 같으면은 웬만하면 뭐죠? 이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격을 서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혼은 뭐죠? 운명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팔자 얘기에서 이혼운이란 것은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높고 낮음이에요. 그지? 저도 가끔씩 보면은 탁 보면서 이 집에는 이혼을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죠? 안 했다면은 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이혼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요소들이 갖고 있으니까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지? 그렇지만은 이혼이라는 자체만은 태어난 운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서로 간의 마음가짐, 서로 간의 뭐죠? 그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일간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뭐죠?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간을 볼 때 흔히 생이면은 궁합이 좋고 극이면 나쁘다 하는데요.
생일 경우에는 사실은 성격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은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목이고 한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수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생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끌림이 좋아요. 생이니까. 다만 그럴 뿐이에요. 극은 뭐죠? 목하고 토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이라서 상극이라서 안 좋대요. 이런 얘기합니다. 극인데도 잘 사는 구조가 많아요. 그지? 다른 또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일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주, 팔자는 글자, 8자니까. 다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다만 그러면 생극은 뭐냐? 서로 간의 성격의 기질이에요. 기질이 생은 서로가 좀 편해요. 편하다고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극하는 거는 뭐죠? 극하는 쪽은 편한데 극 받는 쪽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좀 높을 뿐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가장 친한 진료를 극하는 데 보냈어요. 일가끼리 잘 살아요. 싸움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인원은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띠. 이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풍습이다. 아까 제가 명리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풍습일 뿐이지, 띠는 뭐냐면은 팔자, 글자가 8자 있으면은 글자의 중심이 뭐냐면은 요 일간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띠는 여기 있어요. 그죠? 몇 년이니까. 별로 작용 안 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얼마든지 입증해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지도 서로 여기 있는 길이 서로 충돌한다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글자의 8글자, 팔자의 8글자는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란 것이 뭐죠? 요거 한 개만 움직입니까? 8글자가 아우러져서 뭐죠? 성격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격을, 전체 이 사람 사주와 이 사람 사주를 봐서 이 사람이 부자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부만 똑 떼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은 세상 보는 것도 한쪽만 볼 수 있다.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띠만 가지고 일지만 가지고 그다음 일간만 가지고 너 둘이 안 좋아 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만일에 철학원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오시면 돼요. 싸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관이 두세 개 있다고 뭐죠? 두세 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살짝 한 말씀 드리면은 관이요, 위에도 천간이잖아요. 천간지지에 관이 하나씩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을 뿐이에요. 보면은 이쁘게 보여요. 그렇다고 뭐죠? 그 사람이 다 바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여자는 상당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남자들이 옆에 찝찝거린다고 해서 뭐죠? 잘 안 움직여요.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뭐죠? 하늘이 기운이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죠? 여자들이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 주변에 가면은 옆에 다가오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지나가는데 뭐죠? 남자가 와가지고 잠시 놀다 가라고 땡기면 따라가는 여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잘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이 두세 개 나서 결혼을 두세 번 한다, 이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특성이 관을 치는 구조거든요. 오행상에. 그래서 관이 남자인데 남자를 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계속 찌르지 않겠나, 이래서 상관을 가진 여자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못하겠지만, 왜냐, 톡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쏘면 남자들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 쪽에서 성격에서, 그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은, 그지? 그러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애교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전체 글자 8자를 보면서 이렇게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성격과 또 다른 한편에서 만들어진 성격이 서로가 움직일 때 어떻게 부딪힐 수 있느냐. 그지? 그러면 그 강도를 서로 간에 뭐죠?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쪽이 서로가 조율할 수 있다기나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뭐죠? 죽어지려겠다. 그 다음에 도저히 참 그것도 힘들m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되고요. 상황이. 왜? 때로는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비록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떨어져 있는 보다는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둘이가 뭐죠? 성격 전혀 맞지 않고 거기다가 뭐죠? 한쪽에 상당히 결함이 있다. 남자 같으면 폭력을 쓴다거나, 그지?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뭐죠? 남편이 벌어준 돈을 전혀 살림을 잘 못 사고 다 밖에 갖다 버린다거나, 그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 끝까지 가면은 뭐죠? 종말이 안 좋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냐면은 각자 길을 가시 낫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이혼이지. 그냥 전혀 그런 사람 없이 뭐냐면은 사주만 떡 놓고 뭐죠? 너는 이혼할 팔자. 너는 이혼할 팔자 아니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지?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런 문제 있다면은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죠? 또 그런 분 주변에 있다면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할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